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질문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저는 결혼 26년 차이고 그 아내와 두 딸의 가장입니다. 저희 고민은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너무나 잘 내고 짜증도 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본인이 아내가? 아니, 아내가요. 예. 그래서 본인은 남들이 화를 나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와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힘들어하고 저는 잘 참는 성격이어서 대부분 아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한 50번에 한 번 정도는 저도 좀 맞받아치게 되거든요. 맞받아친다 그래. 예. 점잖게 그냥 폭발한다 이래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심하게 다투고 지금까지 수없이 이제 들어온 얘기, 과거에 서운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시댁 식구들, 그다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욕설과 함께 이제 듣게 됩니다. 둘째 아이가 그 아내의 성격을 닮아가는 게 좀 안타깝고 저 또한 좀 그럴 때는 힘든데 이러한 아내를 좀 이해하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요. 네. 제 어머님 문제인데요. 뭐 물론 아내하고 연관되어 있지만은 결혼 초부터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그 사돈댁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다른 며느리들은 다들 열심히 돈을 버는데 너는 내 집에서 놀고만 있느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제 아내를 미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아내는 저를 또 더 심하게 화를 내고 저한테 네. 이럴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제가 또 나설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원인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머니하고 아내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네요. 자기 지금 입장이 어느 쪽이에요? 아내 쪽이에요? 어머니 쪽이에요? 지금은 아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미리 일찍 돌아섰으면 이런 일이 좀 덜한데 이제 가리니까 이제 다 지난 뒤에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어머니 연세 얼마세요? 78입니다. 78. 어머니가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러니까 결혼 딱 해서 결혼 초에는 입장을 100% 아내 쪽으로 돌리고 어머니는 딱 정을 끊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돼가 돌봐야 될 그런 노인이 되면 이제는 어머니 쪽으로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그래서 거꾸로 해서 자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아내는 아내 쪽에 서 있을 때 못했기 때문에 아내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게 두고두고 한이 돼 있고 이제 아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늙은 어머니가 또 늙어 놓으니까 또 이게 자식으로서 안쓰럽잖아요. 지금은 이제 돌봐야 될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입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계속 내가 결혼해서 가정이 됐으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이지 이 어머니 가정하고 사이에서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끼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쪽으로 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아무리 시어머니 욕을 하던 옛날 얘기를 하면 항상 여보 미안해. 아이고 그때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그때 내가 아직 몰라가지고 엄마 정을 못 떼가지고 내가 당신 입장을 이해 못한 거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항상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도 얘기하지만 참으면 안 돼요. 진짜 미안해야지. 참으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번 미안하다 그래놓고 한번 터져가지고 어때요? 전부 다 도루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진짜 속에 많이 상처를 입었구나. 이래가 매일 108배 절하면서도 아내한테 미안하다. 또 현실 속에서도 미안하다.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아이고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아내 한이 풀려요. 그런다고 아내 한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미 형성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아내 한이 좀 풀려야 아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엄마를 닮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를 위해서도 또 아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머니하고 또 싸우게 돼요. 어머니가 그런 말 하면 또 어머니 며느리한테 직접 해요, 자기한테 해요? 직접 합니다. 며느리한테 직접 해요. 예. 그러면 자기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요. 엄마를 대신해가. 여보 미안해, 어머니 연세 드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어머니 보고 하지 마라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하지 말한다고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안 고쳐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 정도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한번 편안한 자리에서 어머니 아내하고 저희들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아이들 키우고 이러려면 집안 잘 돌보고 지금까지 잘 했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어머니 조금 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고 한두 번 해봐야 돼요. 해도 어머니가 안 고치면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럼 자기는 어머니한테 요거도 먹고 아내한테 요거도 먹고 그러지 않아요. 예, 두 개를 다 얻어먹어야 돼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미안해요 하고, 엄마가 그럼 미안해요 하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아내 쪽에 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그래야 알겠습니다. 뭐가 된다? 자식이 잘 돼요. 애기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악심을 품으면 아이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택하라면 자기 누구 택해야 된다? 아이들을 택해야 돼.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애들 엄마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애들 엄마한테 잘하면 아이는 저절로 잘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빼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내하고 애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아이가 엄마 성질을 닮아서 나중에 살 때 인생이 피곤해져요. 아내한테 참여하시고 또 대신 자꾸 사과를 해주시고, 과거 것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절대로 뚜껑 열려가지고 한 번씩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매일 108배 기도해서 내가 태도를 불분명해서 아내가 정말 상처가 많았구나 이게 깊이 인식이 돼야 아내가 어떤 악담을 해도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기도를 안 하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은 자꾸 그 얘기 되풀이하면 성질이 확 일어나가. 그래 지금 이미 지난 걸 의아란 말이야 이러니까 이제 대싸움하게 돼요. 매일 108배 기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이 별 볼 일 없고 돈이 없다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저는 어머니 앞에 가면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이 되면서 아무것도 어머니한테 말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머니한테 못 하니까 그게 남편한테 하거든요. 남편이 저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되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데요. 근데 어머니한테 몰라요. 그게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어머니만 보고 어머니 뵙거나 어머니 전화하시거나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일단 108배 기도부터 해보세요. 매일 108배 절하면서 우리 집은 좋은 가문입니다. 우리 집은 좋은 가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나도록 해주시고 키워주셔서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100일 끝난 뒤에 그때 생긴 병은 다시 또 질문을 하든지 하고 그렇게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시어머니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저 앞에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랑 많이 비슷한데요. 저희 남편을 같이 모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마음에 많이 받은 상처가 있어갖고 그거를 어떻게 열고 모셔야 되는지 안 모셔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자, 내가 모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노인은 고쳐지지 않는다. 무조건 예의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기로 내가 결정을 딱 해야 돼. 모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이혼을 해도 할 거를 각오를 해버려요. 그 둘 중에 내가 예의하고 살겠냐 이혼을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딱 결정. 어머니를 모시냐 안 모시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시면 예의하고 살아야 돼. 안 모시려면 이혼을 각오해야 돼. 왜? 남편은 엄마의 자식이잖아, 그지? 자기는 모셔야 돼. 엄마가 지금 병들어 늙고 있는데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남편이 엄마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엄마하고 남편하고 딴 사람이지만 남편은 엄마하고 자기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가 버리든지 그 남자를 취하려면 어머니까지 붙여서 취하든지.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남편 뜻을 안 따르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아서. 뭐 후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과보지. 그 이혼할 각오를 해버리면 그 정도 후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혼할 각오를 해버렸는데 뭐 그거 뭐 남 할머니 죽었다고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할머니 죽는 사람 천지다. 남 말귀를 저리 못 알아듣. 이혼을 해버렸는데 그게 뭐 걱정이야. 어디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결혼해서 살려면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못 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고, 애를 낳으려면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되고, 그렇게 안 내려면 안 내는 게 낫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어서 많이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 속 쓰릴 걸 각오해야 되잖아. 술도 많이 먹고 속도 안 쓰리고. 술집에 가서 실컷 술 먹고 놀고 돈은 안 내고 이런 걸 자꾸 원한다니까. 많이 먹었으면 돈을 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먹어야 되고 그걸 뭐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그건 본인 식성대로 하라는 거예요. 스님의 얘기는 그게 따랐어. 그렇게 모순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워지니까. 어머니 모시려면 어머니를 고치려고 하지 마. 남편하고 어머니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걸 한 세트로 붙여서 같이 해야 돼. 그거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혼할 각오를 하고 거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뭐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거 그건 각오를 해야지 뭐. 온갖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부모를 안 모셔놓고 며느리가 부모를 안 모셔놓고 부모 돌아가시는데 손가락질 안 받을 생각을 하나? 받아야지 당연히. 자식이 부모 안 모셨으면 온 동네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는 안 된다는 거야. 선택을 해야지. 그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근데 문제는 그 두 개를 다 움켜쥐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네. 어느 쪽을 선택했어? 좀 저 생각해보고. 네, 아니 생각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세상에서 남편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럼 모시는 걸로 선택을 했어? 네. 그러면 그랬으면 앞으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면 안 돼.
항상 남편은 나보다 누가 우선이다. 엄마가 우선이다.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 그래, 나쁜 사람이라 그래.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 근데 여자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을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시비하니까 천벌을 받아. 또 나이가 들면 여자는 어떠냐? 그 부부가 사랑하는 거, 그걸 질투해가 그 사이에 깨가 정을 끊으려고. 이것도 천벌 받을 짓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젊은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자녀의 가정생활에 관여를 안 해야 돼. 내가 남의 집 며느리일 때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자간이기 때문에 내 아이와 나를 생각해서 거긴 절대 관여하면 안 돼. 만약 오래간만에 집에 놀러 오면 모자간에 자라고 방배해주고 자긴 가야 돼. 밤새도록 연원도 하시고 하라. 둘이서 식탁에도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둘이 먹고 여행도 둘이 가도록 도와주고 오래간만에 모자가 만나가 둘이서 얘기하면 재밌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하고 한 20년 10년 떨어져 살다가 같이 둘이 여행하면 재밌겠나 안 재밌겠나? 재밌겠지. 그 낯설은 여자가 중간에 끼면 기분이 좋나? 좀 생각해봐. 그런 거를 눈치껏 잘 배려해주면 시어머니 좋아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근데 그런 걸 눈치 없이 끼어가지고 노니까 미움받지. 그래서 결국은 남편한테 네가 나하고 결혼했나 시어머니하고 결혼했나 선택해라.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해? 이렇게 못되게 굴지 말고 이 자연의 원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거나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거나 그거는 그 가족이잖아, 그지? 내가 끼었단 말이지. 그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 항상 그걸 같이 봐야 돼. 나는 저 떼고 이쪽을 가족이라 하지만 그거는 같이 가족이야. 그럼 내가 나이가 들거든. 부부가 결혼하면 그게 가족이야. 그럼 내가 그걸 떨어져 줘야 돼. 자녀들의 가정으로부터 내가 가능하면 떨어져야 돼. 그거 관여하면 안 돼. 근데 오래간만에 아들네 집에 가봤더니 며느리는 아직도 자고 있고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부엌에서 밥하고 있고 아침에 들어오고 애 깨우고 책가방 챙기고 그럼 짜증 날까 안 날까? 눈 뒤집어지겠지. 근데 장모가 와서 보면 어떨까? 아이고 우리 딸을 저리 아껴주구나 이러겠지. 이게 다 이해관계야. 그냥 자기들 부부야 뭐 어떻게 살든 관여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부모 입장이면. 근데 또 법문 잘못 듣고 가가 오늘 스님 법문 들으니까 시어머니는 관여하지 마라 그래요. 보세요. 테이프 한번 보세요. 또 이러지 말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또 테이프 들고 가가지고 너가 얘들 봐라. 우리 스님 뭐라 그러더노? 시어머니를 무조건 예의하라 그러 하지 않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거꾸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딱 깍듯이 그렇게 한 세트로 분리시키면 그럼 그게 이상가족이 되는 거야. 그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딱 묶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그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고 나아가 키우고 저렇게 해준 게 고맙잖아, 그지? 그럼 그 은혜 갚는 마음. 근데 그렇게 키워놓은 진국은 다 누가 빼먹나? 밖에서 들어온 여자가 빼먹는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고생애가 손에 물 닿으면 안 묻히고 키워놓으니까 며느리는 그냥 막 부엌일도 시키고 막 설거지도 시키고 이러니까 막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올 때는 그런 거 하더라도 없을 때 하라 그러고 있을 때는 참 배웅해주고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꼭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중간에 결혼을 하는 신부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을 결혼 전에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사실 결혼까지 가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네, 그 스님의 주례사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만큼 네. 힘이 들었는데 그 신랑도 한번 포기를 했다가 네. 스님 책을 읽고 다시 정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너무 어려워서 밀고 나가가지고 이제 한 20일 전에 부모님들 양가 허락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그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른 집안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시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예뻐라 하시면서 이제 절에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가 많아지신 거예요. 근데 다 따라 하자니 제가 너무 마음이 힘이 들고 근데 또 안 해드리자니 그것도 마음이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한번 해봐요. 그 남자가 뭐가 좋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요. 그냥 좋았다. 그래서 중간에 관두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누가? 우리 부모가 저쪽 부모? 신랑 신랑 부모. 왜 반대했는데? 제가 나이가 5살이 많아요. 신랑보다. 뭐 우는 우요. 근데 여자분들 참 이상하다. 여자분들은 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적었다 이런 게 문화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쭉 보면 여자가 다 두세 살 많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 남자가 군대 가면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5살 정도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5살 나이 많다 또 무슨 이유가 있어? 그거 하나. 예. 근데 왜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작은이요? 왜 나이 많은 작은 남자를 좋아하게 됐냐고?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좋아하게 되는데 한 번도 뭐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원인,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반대의 원인이었다. 예. 그래서 왜 중간에 이제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가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신랑이 아예 이제 처음에는 안 되겠다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셔서 그래서 이제 헤어졌었는데 다시 힘을 내서 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된대 신랑 얘기 들어봐요.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승낙을 했어요. 예, 지금은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야?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는 것 뭔데 그게 구체적으로? 되게 사소한 것들이 사소한 게 뭔데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이제 그쪽 어머니께서는 저를 믿으시니까 저는 존경해 왔습니다만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어디를 가야 된다. 매일매일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안 하면 또 이제 또 야단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써서 되게 좋아서 마음에 이렇게 했다가도 아직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생기니까 이게 진심이 아닌데 내가 저분들께 거짓으로 묻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굉장히 사소한 건데 제 마음을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조금 아직까지 마음이 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안 드려야만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마음을 좀 더 수양하는 방법이 없고 내가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안 하는 게 낫겠네.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적어도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이런 문제는 이거보다 100개가 더 많아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생각은 그래 되는데 마음에서 계속 저항이 온다 이러면 반드시 결혼 생활에서 이게 장애가 됩니다. 내가 자꾸 이제 부모의 요구는 자꾸 많을 거고 나는 자꾸
이제 힘이 들 거고, 그럼 1년, 2년, 3년 참다가 결국은 그것은 이제 남편한테 표현할 거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하고 부모 사이에서 고민을 할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남편이 아직 어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면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마음고생할 때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아기한테 나쁜 결과를 가져오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 것 같아요. 그걸 파혼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일 108배절을 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께 시부모한테 감사 기도를 108배 하고 결혼했어요. 안 그러면 이건 자기 인생만 불행한 게 아니라 아이까지 나빠져. 그리고 이건 사소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쉬운데 사소한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늘 불편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나쁜 영향을 줘, 인생에 있어서. 나도 병들고 아이도 나빠지고 부부 관계도 나중에 냉랭해지고 딱 싸울 일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명이 짧아지고.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 확 고쳐서 하든지 안 하든지. 지금 결혼하고도 이혼하는데 뭐 파혼하는 게 뭐 문제. 내일 파혼하세요. 네, 조금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네. 알았어.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나중에 이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누구하고 살아도 같이 살면 갈등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런데 부모 반대를 하는 것을 해놓으면 처음에는 반대하는 부모가 미웠는데 이 갈등이 생기면 아이고 마 그때 부모 말 들을 걸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갈등이 생기면 부모가 반대를 하다가 할 수 없이 결혼 승낙했다가 갈등이 생기면 부모는 마음이 어떠냐? 부모 자기도 모르게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누구나 다 생기는 갈등인데 그거를 옆에 부모도 그래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결혼에서는 부모도 반대하고 그럼 자기도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이래가지고 또 자기 혼자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 엄마까지 저런 거 보지 이 사람 진짜 문제야 내가 그때 못 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헤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가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반대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때 섭섭해지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5살 차이면 별거 아닌데 나이 차이가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든 남자가 예를 들어서 40인데 20살짜리 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40, 20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60, 40이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70, 50이면 그러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젊은 것을 좋아했으면 값을 치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남편하고 이제 어차피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미팅 같은 걸 자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 회사에 다니든 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 친구들 사이에 남편이 올 때는 괜찮아요. 아이고 남편 젊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제 남자들 친구 이렇게 만날 때는 항상 이제 자기가 갈 때 이렇게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얼굴도 더 화장도 뭐 젊게 해야 되고 옷도 젊게 입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극복을 해줘요. 그런 불편함을 이거는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눈이거든요.
내가 어떤 진심을 갖는가 하고 세상이 어떻게 보는가 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다 알아서 그런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걸 상대편에게 자꾸 불평을 전환하면 이제 그게 갈등의 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핑계를 대요. 그래, 어차피 나이가 안 맞으니까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또 궁합 찾아보면 또 안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이가 벌어지고 가서 궁합 보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사이가 좋을 때 가서 보면 좋아요. 스님, 저는 동서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항상 반대 의견을 얘기합니다. 성격도 사고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몇 번이나 7일 기도 2번이나 하면서 저희 잘못된 점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괜히 기도한다고 무릎 꿇기지 말고 어떻게? 다른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하라고? 다른 것이 당연하다. 기도문은 그렇게 하세요. 다른 것이 당연하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같은 게 정상이 아니고 다른 게 정상이에요. 같은 건 여행이에요. 다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내가 동쪽으로 가자 하면 상대가 서쪽으로 가면 상대가 문제죠. 근데 상대가 서쪽으로 가자는데 내가 동쪽으로 가면 사실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그래 봐라. 다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도 문제가 없고 그도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를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니 그가 문제가 아니고 나도 문제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자는데 상대가 서쪽으로 가자니까 상대가 문제를 하지만 상대가 서쪽으로 가자면 우리 둘이는 정반대니까 난 또 어디로 주장할 거예요? 동쪽으로 가자니까 사실 이게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지.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사는 방법은 첫째는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거. 그게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의견을 누가 먼저 내게 한다. 내가 절대로 먼저 안 내면 되겠죠. 누가 먼저 낸다? 상대가 먼저 내면 되겠죠. 그럼 내가 반대 의견을 내면 누가 문제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야지. 그래 상대는 미워할 게 없어.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야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한다? 상대 보고 먼저 내라 그러고 항상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미투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돼.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식대로 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려는 데서. 그 내 식대로 하려는 걸 버리세요. 저는 고민인 게 이제 12월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네네. 11월인데 결혼을 하는데 왜 고민이야? 11월에 결혼해서 기뻐 죽겠습니다.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고민만 하면 되지 뭐. 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시어머니.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계속 이제 막 간섭은 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네, 연락이 오고. 그러면 결혼 안 해야지.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이 걱정이 되고 이것저것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근데 연락을 하는. 아니 아들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니까 아들이 염려가 되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자꾸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가 부모가 돼서 딸을 키우면 딸이 결혼을 하거나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딸이 걱정이 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 하면 제일 좋지.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다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하고 딸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래도 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구분할 줄 아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관계되는지는 구분할 줄 몰라. 무조건 좋다고 하면 다 하려고 그래. 딸이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남자를 사귄다 하면 엄마는 딸이 걱정이 되니까 그 상대편한테 전화해가 우리 딸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얘기할 거고 또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 상대편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뭐 주의를 자꾸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남자를 찾으면 되지. 첫째 결혼을 안 하거나, 두 번째는 부모가 없는 고아하고 결혼을 하거나, 세 번째는 미국의 영국이나 이런 데 좀 간섭을 부모가 적게 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간섭을 더 해.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한국 남자나 중국 남자나 베트남 남자나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당연히 부모가 잔소리할 거를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하루에 전화가 5통 오면 10단 안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피해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결혼을 포기해야 돼. 근데 부모한테 물어보면 간섭하려고 전화했을까? 걱정해서 전화했을까? 걱정해서 전화. 도와주려고 전화했을까? 해방하려고 전화했을까? 도와주려고 전화. 그럼 자기가 그런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을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좋게 보든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왕 지금 취소해도 돼. 결혼해가 애 낳고도 이혼하나 안 하나? 하는데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거 취소하는 게 뭐가 어렵노? 결혼해가 애 없고 취소하는 게 쉽나? 이게 쉽나? 이게 훨씬 쉽지. 그래서 이건 아이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안 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게 훨씬 쉬워. 그리고 취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좋게 보든지. 5번 오면 몇 번 올 걸 10번 와야 되는데 5번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주로 어떤 간섭을 해요? 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방이랑 이런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왜 이런 데를 좀 구했냐 이렇게 뭐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 그 의견이지 그게 왜 그러니까 간섭이야? 그 막 직접 와서 인테리어랑 막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 오시겠다고 도와주는 건 또 좋잖아. 아이고 어머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 안 하겠다 그래도 아이고 어머니 저 직장 다니는데 바쁜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내면 되지. 근데 계속 가족 단톡방에도 거기 이제 가족 단톡방에도 초대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어머니가 생일 시어머니가 잔치에도 오라고 연세가 하시고. 얼마 되세요? 50대 아이고 50대면 뭐 그러고도 남지. 한 80대를 구하든지. 그러면 이런 할 줄 모르니까 안 할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연세 얼마예요? 저희 어머니도 50대. 근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한테 일차 간섭 안 하나? 자기 어머니도 가끔 뭐 오빠들한테 간섭 하나? 저희 엄마 성격이 자체가 약간 간섭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냥 가끔씩 조언만 조금 해주고. 아, 네. 지 엄마가 하는 건 조언이고. 그래. 네, 간섭. 시어머니가 하는 거는 간섭이고. 적나라하다. 아주 적나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섭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조언이고 듣기 싫으면 뭐다? 간섭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하는 듣기 싫다 이 말이네. 듣기 싫으면 결혼을 취소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면 조언으로 받아들이세요. 안 그러면 결혼 생활 하다가 시부모 핑계 대고 그만두게 돼요. 그보다는 낫지. 조언으로 탁 받아들이든지. 그 어떻게 남편이 될 사람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별로요? 아니 괜찮아요. 자기가 봐도 괜찮아? 네. 그러면 자기가 남이 봐도 괜찮은 남자라면 제 엄마가 볼 때는 자기 아들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아요. 괜찮겠지? 네. 그러면 괜찮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클까 적을까? 커요. 예. 그거 봐라.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안 괜찮은 남자를 구하면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아주 집에서 부모도 막 학을 띄고 막 아이고 저거 막
어디 나가서 죽어버리든지 어디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딱 결혼한 부모 간섭할까 안 할까? 안 해, 막. 고맙다 그러고 내 자기 보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말해. 근데 괜찮은 아들을 사람을 고르면 이건 어쩔 수 없어. 피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마음을 내야 돼. 괜찮은 아들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야 돼. 항상 고맙다.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는 괜찮은 아들을 둔 늙은 여자가 제 아들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난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윤리적으로 좋다,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괜찮은 누구 남자를 자기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는 심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뺏긴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 그래서 말을 할 때 꼭 말에 침이 들어있어요. 가시가 들어있어요. 이거 각오해야 돼. 그래서 약간 가시를 넣어가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뺏어왔어요. 말은 속으로 하고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괜찮은 아들을 줬기 때문에 인사 듣고 싶어. 그래서 항상 괜찮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늘 섞어가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감사한 줄도 모르고 죄송한 줄도 모르면 이제 소위 고부 갈등이라는 엄청난 이제 갈등이 생겨요. 이건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간 관계 문제지. 어떻게 할래? 그만둘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할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절을 하면서 뭐라고?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와서 죄송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뭐로 간섭을 안 들리고 뭐로 들린다? 조언으로 들린다. 저분 아직 결혼해가 아직 갈등을 안 겪어봐 안 하니까 내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기 아줌마들은 좀 막 환장하는 이유는 세월이 흐르면 경험을 하고 나면 스님 말이 막 너무너무 가슴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젊으면 스님 그런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겪어보고 잘 안 되거든. 이혼할 때쯤 돼가 와서 물었어. 질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6개월 딸 아이를 둔 결혼 1년 갓 된 30대 여자입니다. 가족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난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시어머님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방에 계신 시어머님께 문자로 저번에 어머님 집에 가서 제가 이것저것 청소하고 돌아왔는데 빨래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은 잘 하시나요? 걱정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본인을 더럽다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전화로 40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시어머님께 아침에 아기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가끔 빼먹기도 했습니다. 혼난 다음 날에도 사진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는데 보시기 전에 전화가 와 있기에 바로 전화드려서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라고 밝게 얘기를 하니 또 친정에서 뭘 배웠냐, 가정교육 덜 됐다, 혼자 자라서 오냐오냐 안 봐도 안다는 둥 아기 사진 안 보내는 거 보니 자식 볼모로 잡는 거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우리 아들한테 조건 좋은 여자들 얼마나 많이 왔는 줄 아냐면서 30분 넘게 또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2주일이 됐지만 조금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시어머님이 연세가 81세이시고 3년 전부터 혼자 계셔서 몸도 정신도 좋지 않기에 머리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제가 아기 엄마이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죠. 네.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결혼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이런 재미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결혼해가 생활이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혼자 사는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지 않나 싶네요. 오늘 또 그 얘기네.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벌써 힘든다면 어떡해요.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진담으로 듣고 또 시어머니 그 하는 거는 일종의 투정이에요. 투정. 그러니까 80이 돼서 혼자 있는데 자주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손자도 데려와 좀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고 전화질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주 뭐 저기 투정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뭐 투정을 한다 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도 괜찮으시니까 투정을 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심각하게 받지 말고 그냥 애기들 뭐 엄마한테 투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늙으면 이제 애기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고 달래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들이 반드시 어머니 혼자 계시면 모실까 안 모실까? 모시죠. 아들이라고 나가 키워놓으니까 결혼시켜 놓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혼자 있으면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시지도 않는데 그 모시지도 않는 이유가 누 때문에 그럴까? 며느리 때문에 그러겠지. 그래. 어디서 굴러온 여잔지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아들한테 이제 늙어서 내가 좀 보살핌도 받아야 되는데 딴 며느리를 봤으면 혹시나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며느리도 많았는데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내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투정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있거나 늙으면 자식들이 돌볼까 안 돌볼까? 돌보죠. 자기는 그렇게 돌봤는데 자기도 돌봄을 받고 싶죠. 근데 이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살은 경험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고 질문 자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내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요.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한국말 하는데 상대는 영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 같은 사람의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옛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좀 알듯이 요즘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지금 통역을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자기가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데다 또 병까지 들어서 돌봄까지 받아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테 돌봄을 받습니까? 당연히 병들면 자식한테 돌봄을 받죠. 수천 년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낯설은 사람한테 돌봄을 받으니까 설령 시골에서는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 청소 깨끗이 한다 못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돌보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청소도 좀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연세 들었었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어려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청소해 주러 온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고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는 날 그 사람이 요거 하나 더 먹, 그 사람한테 요거 하나 더 먹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 청소, 뭐 청소, 뭐 청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부르지를 말든지 청소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욕한다고 미리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 온다고 어지러 놓고 그냥 못 있거나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욕할까 싶어서 미리 청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대충 하고 가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청소인데 해주는 것에도 고맙지. 그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린 전통적으로 밭을 맨다든지 뭐 건축을 한다. 이거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방을 청소하고 밥을 하고 이거는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 아주 뭐 양반 부자 대골 같은 부자가 아닌 이상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다 이거는 잘 살아도 다 가족이 하는 일이지 남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섬을 데려도 바깥에 뭐 농사일이란 이런 거 하지. 그런 관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남이 와서 돕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와서 도우면 그게 하나도 불편 안 한데 남이 와서 돕는 건 불편하고 또 그 대강 하고 가도 그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자기가 전화해가 그 사람 청소 잘 못하죠. 아이고 얄미운 짓을 했네. 그 요거도 먹지. 40분 요거도 먹은 거 그 약과다. 내 같으면 2시간 요게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의 그런 삶을 자기가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 청소 잘했니 못했니 왜 돈 줬는데 그 사람이 청소 못하게 하느니 이거는 우리의 지금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화해 들어가면 청소 깨끗이 됐니 안 됐니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안부 전화해 드리고 손자 보고 싶으니까 손자 데려가서 보여주고 또 사진 찍어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걸 매일 아침에 뭐 바쁜데 해다가 늦게 보냈다 이런 소리 하지 변명하지 말고 아침에 그냥 제일 그부터 먼저 하라고 가서 직접 가서 청소하고 어머니 그 시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살피는 것보다 아기 사진 찍어 보내는 건 훨씬 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는 이 습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누가 아들한테 시키지 왜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분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달리 해결책이 없어.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자기 남편이 굉장히 불편해.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들고. 그래서 남자들이 심리가 늘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 명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불평을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이래도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뭐 그래도 당신 낳고 당신 키워준 어머니 아닙니까? 당신 어머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머니 고맙습니다. 좋은 우리 남편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가서 섭섭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 주셔서. 한 번은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가셨어. 요게 지금 관점을 그렇게 딱 잡으면 시어머니하고는 갈등할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도 뭐 잘은 못했는데도 얘기하는 거 보니 밉상은 아니네, 그죠? 말귀도 빨리 알아듣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이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는 생활이 비슷한데 한국 안에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는 이게 뭐 100년 차이, 200년 차이 나듯이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같은 나라 안에서는 비슷하고 동시대라도 이웃 나라하고는 완전히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고 그다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집에 사는데 부모하고 자식은 뭐 말이 안 통할 정도고 저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뭐 중국에 살고 일본에 사는데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옷도 같이 입고 뭐 얘기도 같이 하고 이거는 그냥 친구처럼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나라 간 뭐 장벽보다 뭐가 더 크다 세대 간 장벽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게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이러면 지역적으로 어때요? 투표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계속 조사하는 거 보면 뭐 차이로 투표의 차이가 난다? 세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로. 그러니까 60세 이상 세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세대. 그 다음에 20, 30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60살 넘으면 보수, 30, 40대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진보, 또 젊은 세대는 또 다시 진보가 아니죠. 탈이념적이고. 요즘 같은 뭐, 20대는 뭐 완전히 이 보수정당 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가 보수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민주화 세력이잖아. 그죠?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거 보니 뭐다. 꼰대짓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주화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뭐 민주화 세대인데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하던 거 보면 어때요? 완전히 독재잖아. 그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저항이 있는 겁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이게 엄마의 저항이 여성에 대한 저항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겹쳐서 생기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보수화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40, 50대는 뭐 좋으나 싫으나 그렇다고 저걸 어떻게 찍나 이런 식으로 뭐 싫어도 우리 편 너희 편 이런 폐개념이 있는데 20대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뭐 어느 쪽이든 가버리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수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가 보수 세력이 또 잘못하면 어때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지지하니까 20대가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20대는 이제 좀 이념에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조금 달리 갔습니다만 요점은 이거예요.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는 이제 뭐 가상현실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올라오면 더 대화가 안 되고 사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 저는 스님 주문 집서를 들은 지 10년이 넘어서
그 덕분에 이 사건 전에는 시어머님한테 이런 며느리 없다고 칭찬만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듣고 세대 차이로 이해하니까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고 행동이 경솔했구나 느꼈습니다. 네, 3년 전에도 증문즉설 질문을 직접 드려서 스님 말씀 듣고 이제 준비하던 시험을 접고 바로 취직해서 잘 지내다가 결혼했는데요. 이번에도 스님 말씀 듣고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몽골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시어머님이랑 많이 갈등이 갈등이 있고, 심해요. 그거 어떻게 마이크 해야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가야 무슨 되는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어요? 좀 말만 이렇게 걸으면 너 나 한번 이겼다 뭐 계속 이렇게 전 기른 마음이 없는 데다가 없는데도 시어머니가 나이가 몇이에요? 연세가 얼마 됐어요? 50 넘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래밖에 안 돼요. 네. 자기 나이 모르는 거 아니야? 자기 나이 몇이에요? 전 36, 36. 네. 그러면 남편은? 34. 네. 어떻게? 몽골에서 결혼해서 왔어요? 여기서 결혼했어요? 네, 여기 와서 자기가 여기 먼저 일하러 왔어? 네. 만나서 결혼했어요? 언제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이제 6, 7년. 6, 7년. 근데 어떤 문제로 주로 시어머니가 자기 보고 야단쳐요?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네, 따로 살아요. 따로 살면 그냥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 때마다 막 들어오고 아, 막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네, 갈 때 또 어떤 말이 나올까 이렇게 막 몰아내고 오라네요. 근데 주로 자기가 갔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막 이렇게 남이 사람 같이 저는 이렇게 그럼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반대했어요? 그런 말도 없어서 별로 대화가 없어요. 1년에 몇 번 가요? 한 달에 한 번. 가면 얼마나 있어요? 2시간, 네, 2시간 있어도 너무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아들 뺏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50대 한국 여자분이 아들을 키워놨는데 그 며느리를 봤는데 이렇게 며느리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 집 며느리는 뭐 한단다, 학교 선생 일한다, 어쩐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때는 뭐 남편이 흑인이라도 괜찮고 부인이 뭐 베트남 사람도 괜찮고 그러는데 이 고향에 돌아오면 어떠냐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 딸은 뭐 흑인한테 시집 갔단다. 그 집에는 뭐 아들이 저기 어디 갔단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로서는 다 듣기 싫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잘못된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야 대부분 그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자기 아들이 결혼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좀 못마땅하나 불만일 수 있겠다 하는 건 이해가 해요? 이해가 돼요? 네. 그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네, 돼요. 그러면 그런 불만을 처음에는 그렇게 불만을 표했는데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참 며느리가 착하고 싹싹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불만이 없어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불만까지 이해했으면 약간 좀
뭐 이런 문화 차이를 극복하려면 좀 삭삭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잘 안 되나 그래 자기가? 몽골 여자가 삭삭지가 않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어머니의 심정을 좀 이해해서 자기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연세 드신 분 보고 바꿔란다고 바꿔질까? 좀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이게 안 바꿔져.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여기 와서 교회 다녀요. 절에 다녀요. 아무 데도 안 다녀요. 예, 안 안 다녀요. 몽고에서 대부분 불교잖아. 예, 불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파 따지지 말고 아침에 딱 집에서 일어나 절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 잘 낳아가 키워가 나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나 하고 아시겠어요? 네. 그 또 한 기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절을 하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기도 하나는 감사하다고 하나는 뭐다고? 소리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 내가 뺏어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감사기도 하고 하나는 뭐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기도를 저를 하루 200배씩 하면서 100배는 감사기도 100배는 뭐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절을 하고 집에서 늘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감정 내면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오히려 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어머니가 그런 말 안 하는 게 해탈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런 말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그 일도 할 줄 모르나 그러면 아이고 제가요 몽고에 와서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았어요? 앞으로 배워서 잘할게요 이러면서 항상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죄송해요 하고 또 네 하고 이렇게 자꾸 하면 귀염 받겠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여기가 아파요. 집에 오면 막 여기 답답해. 그건 참으니까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풀려. 알았죠? 외국에 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몽골 사지 왜 왔어요,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에도 밥 먹고 집 있고 다 있는데 여기 와서 그 돈 좀 벌어가 좀 더 잘 살면 뭐 좋다고 그래. 와서 보니 이제 후회되지. 예, 그러니까 조금. 그렇다고 지금 또 뭐 가서 돌아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요렇게만 기도해가 마음을만 딱 바꾸면 나중에 이제 정말 시집 잘 왔다. 알았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시어머니 바꾸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알았지? 감사합니다. 내가 막 기도하면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막 부처님이 막 몽디가 때려가 딱 바꿔주고 그렇지 않아. 내가 이거를 치유를 해야 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고 2시간 아니에요. 그럼 1년에 12달 가봐야 얼마예요? 24시간 하루택밖에 안 되잖아. 같이 살면서 이렇다 해도 견뎌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갖고 삐삐 짜고 울고 그러면 어떡해. 한 달에 한 번 가면 2시간 내내 요거도 먹고 맞고 와도 그 정도는 참아야지. 아니 저는 매일매일 가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면 매일매일 가죠. 이웃에 살아요? 멀리 살아요? 예, 좀 멀리.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해봐요. 하면 이 뭐랄까 법의 값이 기도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 알았죠? 감사합니다.